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변했다. 안 돼! 아빠가 눈 비비지 말라고 그랬지. 쉴 새 없는 잔소리에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나 아프면 쉬어야지. 부쩍 늘어난 걱정. 안 하던 문자까지. 아빠가 변했다. 아빠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사람들을 위해.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변화를 낳는 변화. 많은 것이 변했다. 개인 물건도 챙기고 손도 자주 씻게 되고 적절한 거리 유지. 야, 왜 맨날 집에 갔는데 오늘도 집에 갈 거야? 친구도 아니, 친구는 안 바뀌었어요. 많은 게 변했어도 무슨 말이야? 친구는 친구예요.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오케이, 가자. 변화 속 변치 않는 마음. 영감이 변했다. 핸드폰 좀 줘봐요. 앞으로는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다니세요. 생전 안 하던 짓에 나 따라 해봐요. 별걸 다 시키고 왼손 수건 오다가 죽었어. 뻔한 거짓말까지. 이상하단 말이야. 영감이 변했다. 영감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영감을 위해 한기나 해야겠다.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변화를 낳는 변화. 딸이 변했다. 누나가 청소를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안 하던 청소에 오늘 몇 번 씻었게요? 나도 몰라요. 깔끔도 떨고 다녀왔습니다. 이른 기가까지. 엄마 운동 가? 얘는 가방을. 딸이 변했다. 딸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사람들을 위해. 엄마 운동 안 갔어? 너랑 집에서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두발 당겨. 변화를 낳는 변화. 변화를 낳는 변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들이 변화하는 모습은 나 자신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어서 많이들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에서 가족들이 변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감염병의 발생 과정과 면역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유행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의 발생. 두 번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세 번째, 신종 감염병이란? 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감염병의 발생입니다. 감염병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감염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감기,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이러한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하나씩 알아봅시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아시나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즉 박테리아는 10,000분의 1cm 정도로 매우 작은 생명체이며 이에 비해 바이러스는 세균의 100분의 1 정도로 훨씬 더 작습니다. 바이러스는
단독으로 생존하지 못하므로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다른 생명체, 즉 숙주의 기생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빼앗고 증식하며 세포를 파괴하며 질병을 일으킵니다. 세균은 숙주 없이 증식할 수 있어 항생제 개발이 비교적 쉬운 데 비해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 내에서만 생존하므로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바이러스만 죽이지 못하여 감염된 숙주 세포까지 제거해야 하므로 항바이러스의 개발이 어렵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유전자 구조를 바꾸며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항바이러스제의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 배웠으니 코로나19의 항바이러스제가 왜 빨리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감염병은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아볼까요? 감염병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전파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비말, 즉 침방울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데요. 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결핵 역시 호흡기 전파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결핵은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며 이러한 공기 전파는 공기 중에 병원체가 떠다니다가 숨을 쉴 때 호흡기로 전파되는 것으로 비말 전파에 비해 먼 거리까지 전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화기 전파로 배설물이나 오염된 음식, 물을 통해 전파가 되며 A형 간염과 식중독이 이에 해당합니다. 접촉 전파는 감염된 부위의 손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파가 되며 유행성 각 결막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감염병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의 발생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숙주가 감염된 후 병원체가 탈출하여 새로운 숙주로 전파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차단되면 질병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체에 노출되어도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 즉 면역력이 높으면 질병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발생 과정을 코로나19에 적용해보면 우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확진자의 접촉자도 자가 격리를 합니다. 이는 확진자나 접촉자를 감염의 우려가 있는 기간 동안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격리하여 병원체의 탈출을 막고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및 환경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 감염병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질병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체 면역이 없는 신종 감염병이므로 백신이 개발되면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데요. 아직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므로 우리는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를 통해 개인의 면역력 강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염된 사람은 치료를 통해 완치하여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를 막고 합병증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과 연관된 두 그림을 보고 서로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찾아보세요.
여러분, 몇 개나 찾으셨나요? 10개를 모두 찾으셨다면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참 잘했습니다. 이제 정답 화면을 공개해 볼까요? 짜잔! 여기저기 곳곳에 감염병 예방과 연관된 그림들이 들어가 있었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활동하기 2에서는 유행성 감염병과 해당 증상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종류에 따른 증상을 각각 연결 지어 볼까요? 시간은 1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연결한 감염병과 증상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걸리면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기침, 인후통이 나타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즉 볼거리에 걸리면 침샘이 붓고 통증이 생깁니다. 코로나19는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오한, 후각 및 미각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코로나19 증상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자가진단으로 확인하고 있어 답을 찾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결핵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피로, 체중 감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결핵에 대해 언급하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 1위이자 사망률 2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가 46명으로 선진국의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리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모범국이지만 결핵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두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두는 피부 발진과 물집,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A형 간염은 발열, 식욕저하, 메스꺼움, 구토, 복통, 피로, 황달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행성 감염병과 증상을 연결지으며 감염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감염병의 증상들이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행성 감염병과 증상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이러한 감염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할 차례입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감염병의 약 70%가 바로 손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인데요.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손을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는 것. 이것은 감염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호흡기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 입과 코를 가려주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매일 착용하는 마스크, 여러분은 어떻게 착용하고 있나요?
혹시 턱에만 걸치고 있진 않나요?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왼쪽의 그림처럼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우리 모두 잘 실천해봐요. 그럼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실습해 볼까요? 동영상을 보며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누칠, 어이, 비누칠, 어이, 손 씻을 땐 비누칠, 어이, 손바닥, 어이, 손바닥, 어이, 손등도 깨끗이, 어이,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사이사이, 두 손 모아 문질러, 두 손 모아 문질러, 엄지, 손가락 뱅글뱅글 돌려, 손톱 밑도 꼼꼼히. 어이, 이제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헹구는 것도 오래 헹궈, 30초 헹궈. 깨끗 문질문질 깨끗하게 헹궈요. 어이, 깨끗하냐 이제? 깨끗한 손 완성! 잠깐!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저 손으로 가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손에 색은 다 묻잖아요. 그리고 이거 책상이랑 여기 노트북에도 색은 다 묻어요. 재채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땐 휴지나 이 손수건이 꼭 필요합니다. 저 손수건이 없는데요. 그러면 소매로 하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치. 자, 이렇게 기침하면 바로 뭘 해야 될까요? 손 씻어? 맞습니다. 물로? 비누로? 맞아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난 다음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저 손 씻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아이치. 나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손은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어주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아이치.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로 펭수와 함께 건강을 꼭 지켜요. 팽팽. 합! 나사이! 여러분, 동영상을 보며 같이 따라해 보셨나요? 펭수 너무 귀엽죠? 선생님은 열심히 펭수를 따라했을 여러분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며 생활하는 공간을 청결히 관리하고 환기를 자주 실시하며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또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을 하며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 꾸준한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요즘 홈트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틈틈이 집에서 맨손 체조 등 운동을 하며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감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며 감염병 관리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스트레칭 시간을 준비했어요. 잠시 몸을 풀어볼까요? 60초 동안 화면의 동작을 따라해 보세요.
다음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했는지 확인하여 미접종자에게는 예방접종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며 감염된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쉬도록 안내하며 감염자와 의심자를 관리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아침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등교 시나 등교 후에 발열 체크를 하여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난간, 손잡이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해야 할 노력입니다. 각 나라에서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공공위생을 개선하고 감염병의 유행을 알리며 환자가 발생하면 동선을 비롯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공항이나 항구에서는 검역을 강화합니다. 또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다음은 국제적인 노력입니다. 국제적으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실시하며 저개발 국가에는 예방 백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감염병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신종 감염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3년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2019년 코로나19까지 끊임없이 감염병이 출현하여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유행은 신종 감염병이 사회 및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 데는 자연의 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항생제 내성과 독성 등으로 인한 병원체의 변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생, 여행의 증가로 인한 빠른 전파,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집단시설이 증가되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평소 항생제 등 약물을 남용하지 않으며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감염병이 유행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 지침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감염병의 개념과 발생 과정, 유행성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고 감염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초성 퀴즈로 풀어보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